자, 이제 마지막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벌써 마지막 시간이죠? 네, 시간 너무 잘 가요. 네, 이상의 목요일만 되면 시간이 금방금방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지역권 특성 보고 있죠? 특성, 지역권 특성 첫 번째가 공용적 성격이 있다 그랬고요. 두 번째가 부종성, 세 번째가 불가분성. 자, 근데 불가분성을 보기 전에 취득의 내용을 먼저 좀 보고 불가분성 보겠습니다. 자, 밑에 쪽 409페이지 밑에 쪽 보시면 지역권 취득해서 먼저 일반적인 취득 사유가 있죠. 이건 뭐 매매가 아니라 계약과 뭐 등기 이런 걸 통해서 지역권을 취득할 수 있는데 그 뒤 페이지가 이제 법률 규정에 의한 지역권 취득이죠. 그게 취득시효가 있습니다. 취득시효. 지금 1번의 취득시효 요건을 보면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이런 것들에 한해서 지역권을 시효 취득할 수 있다 그러죠. 계속되고 표현된 거. 계속되고 표현된 거. 이게 뭔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토지가 있는데 이렇게 있는데 갑이요. 이 오른쪽 을의 땅을 통행을 하는 거예요. 통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통행하는 거예요. 네? 허락받고 통행, 그냥 통행. 그냥 통행하는 거예요. 그냥. 네? 직진이다, 인생 직진이다 이러면서 그냥 통행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 상태가 자그마치 20년이 지속되면 이 시간의 효력을 통해서 갑이 지역권자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효로 인한 취득이죠. 시효로 인해서 지역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때 20년을 그냥 왔다 갔다는 안 되고요.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에 한해서 취득시효 대상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여기서 계속되고 표현됐다는 거는 통로 개설을 말하는 거예요. 통로 개설. 그러니까 왔다 갔다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왔다 갔다만 하시면 안 되고 뭐를 개설하고 통로 개설하고 왔다 갔다 20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지역권 취득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요건 넣어놓은지 아세요? 요건 왜 이렇게 넣어놨는지. 이거 요건 없으면 큰일 나요. 요건이 없으면. 네. 이 요건이 만약에 없다. 이 요건이. 그럼 지역권 취득 시효할 때 새벽에 몰래 왔다 갔다 하죠. 새벽에 몰래. 통로 개설 안 하고 새벽에 몰래 왔다 갔다 한 다음에 20년 채워가지고 나 지역권자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지역권 시효 취득하고 싶으면 통로 개설하고 20년 왔다 갔다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20년을 채웠을 때 갑이 시효를 완성했을 때 지역권을 곧바로 취득하는 게 아니에요. 20년을 채우면요. 일단 갑은 지역권 등기해 달라고 할 수 있는 등기 청구권 취득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유권 파트에서 했었던 그 취득 시효하고 논리 구조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등기 청구권을 을에게 행사를 해서 지역권자로 뭐를 하셔야? 등기하셔야 지역권자로 등기하셔야 지역권을 시효로 취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책을 함께 보죠. 자, 1번에 계속되고 표현된 요거 확인하시고요. 자, 그럼 2번 봅니다.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이라고 하는 건 통로 개설하고 20년 통행이에요. 자, 판례 입장을 보면 동그라미 1번에서 세 번째 줄 통로 개설 없이 그저 오랫동안 통행했다라는 그 사정만으로는 지역권 시효 취득을 하실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동그라미 3번에 보세요. 요역지의 소유자나 적법한 사용자들이 시효 취득을 할 수 있는 거지 요역지의 불법 점유자 같은 경우는 시효 취득 못합니다. 불법 점유자, 무단 점유자 취득 시효 못해요. 내려가서 3번 확인합니다. 지역권 취득 시효 할 때 등기해야 된다. 등기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등기해서 지역권자가 됐을 때 갑이 지역권자 됐을 때 을한테 이렇게 통로 개설로 인한 을한테 손해가 생겼죠. 손해보상
해줘야 됩니다. 손해를 보상해줘야 된다. 즉 유상이라는 거다, 무상이라는 거다. 유상이라는 거죠, 그죠? 유상. 공짜 아닙니다. 유상. 판례는 주의 토지 통행권과 지역권 시효 취득이 효력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손해가 있으면 보상해 줘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동그라미 2번에서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은 통행지역권 취득 시효한 경우에도 주의 토지 통행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요역지 소유자는 승역지 소유지에 대한 설치, 사용에 관해서 소유자가 입은 그 손해 보상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즉 유상 통행권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취득시효로 봤으면 이제 세 번째 특성 한 장 앞으로 와서 불가분성입니다. 불가분성. 효력을 못 나눕니다. 이게 뭔 말이냐? 이게 토지가 있는데 이 왼쪽 토지를 A하고 B하고 공유하고 있어요. 토지 공유하고 있다. 그리고 오른쪽 토지는 C가 소유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A하고 B하고 요 통로 만들어서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왔다 갔다. 근데 여기서요. B는 왔다 갔다 했어요. B는 왔다 갔다 20년 했는데 A는 왔다 갔다 안 했습니다. A는요. 그러면 B가 통로 만들어서 왔다 갔다를 해서 시효를 완성해가지고 B가 지역권자 될 수 있겠죠. 그럼 만약에 공유자 중 한 사람이 이렇게 지역권자가 됐다는 것은 B가 단독으로 지역권 가진다? 그건 아니죠. B가 지역권을 취득했다는 것은 이 땅 자체가 요역지가 됐다는 뜻이죠. 요역지. 지역권은 사람이 가지는 거다, 땅에 붙어 있는 거다. 땅에 붙어 있는 거죠. 그럼 B가 지역권자 되면 누구도 지역권자 된다. A도 되는 거예요. A도 통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취득의 불가분성입니다. 자, 불가분성에서 295조에서 1항 확인하세요. 공유자 1인이 지역권 취득한 때 다른 공유자도 지역권을 취득한다. 함께 취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게 뭐냐면은 취득 시효의 중단이 나오고요. 취득 시효의 중단. 그리고 소멸 시효의 중단이 나와요. 두 가지가 나옵니다. 소멸 시효의 중단. 자, 먼저 취득 시효의 중단이라는 게 뭐냐 하면 역시 왼쪽 토지, 오른쪽 토지가 있을 때 이렇게 왼쪽 토지 A하고 B하고 공유, 오른쪽 토지를 C가 소유하고 있을 때 이 공유자가 통로 만들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시효 취득할 거라고. 지금 왔다 갔다 한 지가 지금 19년째입니다. 19년째. 아니, 몇 년만 더 잘 버티면 되는 거죠. 1년만 더 잘 버티면. 그러면 지역권자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이 취득 시효를 중단시켰다는 거예요. 그럼 취득 시효 중단은 A나 B가 중단시키는 거, C가 중단시키는 거. 얘가 중단시키는 거죠. 어떻게 중단시키는 거예요? 다니지 마라. 야, 다니지 마. 이게 중단시키는 거죠. 그럼 A가 어떻게 했어요? 슬프죠? 1년밖에 안 남았는데. 그럼 중단시켰잖아요. 중단시켜버렸죠. 그럼 A는 이제 지역권 취득을 못하게 된 겁니다. 중단됐으니까. 근데 C가 B한테는 다니지 말라고 안 했어요. A는 중단됐는데 B는 중단됐어요, 안 됐어요? B는 중단 안 됐죠? 이 틈에 B가 왔다 갔다 1년 더 채워가지고 20년 돼버린 거예요. 이 틈에. 그래서 이 B가
지역권을 시효로 취득을 하게 되면 B가 지역권자 됐다는 건 역시 B가 단독으로 지역권자인 게 아니죠. 이 땅 자체가 요역지거든요. 그러면 B가 지역권 취득하면 A도 지역권자가 돼버리는 거죠. 그럼 중단이 안 된 거예요, 이거 자체가. 따라서 취득 시효를 중단시킬 때 공유자 한 사람한테만 중단시키면 될 게 아니라 전원에게 다 중단시켜야 돼요. B한테도 중단을 시켜야 지역권 취득 시효가 중단된다. 즉 취득 시효 중단은 공유자 전원에게 중단을 시켜야 한다. 공유자 전원에게 중단을 시켜야 그 중단의 효력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여기 공유자가 100명이에요. 그럼 중단 몇 번 시켜야 돼요? 100번 다 중단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 100명 중에서 한 명이라도 빠지면 그 한 명이 시효 완성해서 지역권자 되면 땅 자체가 요역지 되는 거죠. 그럼 100명이 왔다 갔다 해버리는 거죠. 그죠? 마치 바이러스처럼. 네? 한 명이라도 이거 놓치면 걔가 다 퍼뜨려 버리는 거죠, 지역권을. 그래서 취득 시효 중단은 전원에게 싹 다 중단시켜야 중단의 효력이 있다. 그러면 소멸 시효 중단은 뭐냐? 이거는 이런 거예요. 자, 땅이 있고요. 여기가 이미 요역지예요. 이미 A와 B가 지역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C의 토지를 통행할 권리가 있습니다. 여기 C가 소유하고 있고. 근데 용익 물권은 소멸시효가 있죠. 몇 년간 행사 안 하고 방치하면 20년이요. 20년간 행사 안 하고 방치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완성해서 지역권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방치한 지 19년이에요. 19년째 지금 방치하고 있어요. 1년 더 방치하면 지역권이 없어지겠죠? 이때 C가 기도하고 있죠. 네? C가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더 방치해라. 더 방치해서 없애버리자. 없애버리고 나중에 다시 계약해야지. 더 비싸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이때 기도하고 있던 찰나에 그때 A가 나타나가지고 다시 다니는 거예요. A가 다시 다닌다는 건 소멸할 뻔했는데 지금 소멸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소멸시효를 뭐 하는 거예요? 중단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멸시효 중단은 C가 하는 것이 아니라 A나 B가 중단시키는 거죠. 방치했던 걸 다시 권리 행사를 해가지고 소멸시키지 않는 거. 이게 바로 소멸시효 중단이죠. 소멸시효 중단. 그러면 A가 중단시키면 B는 따로 중단시켜야 돼요? 중단 안 시켜도 돼요? B는 중단 안 시켜도 되겠죠? 소멸시효 중단은 공유자 1인이 중단을 시키면 그 중단의 효력이 공유자 전원에게 다 미치는 거예요. 따라서 소멸시효 중단은 한 명만 중단시켜도 충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가분성에서는 이 지역권자들한테 유리하게 법이 제정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295조 2항을 확인합니다. 2항. 점유로 인한 지역권의 취득시효 중단은 지역권 행사는 모든 공유자에 대해서 하지 않으면 효력 없다. 다 중단시켜야 된다. 자, 근데 반대로 그 밑에 296조는 소멸시효 중단이죠. 요역지가 공유일 때 1인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은 다른 공유자를 위해서도 효력이 있는 것이다. 한 명만 중단시켜도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불가분성이었습니다. 자, 뒤에 취득은 아까 봤고요. 여기까지 지역권 마무리하고 이제 용익물권 마지막 전세권으로 갑니다. 413페이지. 자, 413페이지 오시면 이제 용익물권
세 번째 전세권이 나옵니다. 전세권. 전세권. 자, 일단 조문을 좀 확인하면요. 전세권에서 밑에 쪽에 조문 나오죠. 303조 보세요. 1항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해야 돼요. 그리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해서 부동산을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을 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 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첫 번째로 먼저 봐두셔야 되는 거는 첫째 줄에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을 한다라는 건데 뭐를 사용 수익한다 그래요? 부동산을 사용 수익한다. 즉 전세권에 있어서의 객체는 뭐가 객체다? 부동산이라는 거죠. 토지 노노노, 건물 노노노, 부동산이 객체라고요. 자, 이렇게 부동산을 객체로 하고 있으니까 전세를 할 때 건물 전세도 가능하겠지만 무슨 전세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토지 전세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건물 전세, 토지 전세 다 가능하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문장에서 부동산을 용도에 쫓아서 사용 수익한다 그러죠. 이렇게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한다라는 것은 이 전세권이 용익 물권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전세권은 용익 물권이다. 자, 분명히 전세권이 용익 물권이 맞습니다만 뿐만 아니라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했을 때 이 전세권자는 목적물에 대해서 경매를 청구할 수 있어요. 전세권자가. 경매를 청구할 수 있고 경매 절차에서 우선 변제도 받으실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경매 청구와 우선 변제권 행사가 이 전세권은 용익 물권이지만 담보 물권적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다 라는 걸 밝히는 거죠. 그래서 이 전세권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 성격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용익 물권적 성격과 담보 물권적 성격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 2항 보세요. 2항. 농경지는 전세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농경지는요, 소유해야 돼요. 농경지는 소유하는 거지 빌려주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농경지를 빌려줄 수 있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 투기 세력들이 농사도 안 지을 거면서 다 사가지고 막 그렇게 하겠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소유하고 농사 지을 분들만 가지시라는 거죠. 이 농경지를. 그럼 농경지 임대차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에? 임대차. 에? 안 돼요. 임대차도 안 돼요. 전세도 안 되고 임대차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농지를 임대차 하던데요? 임대차? 아니 현실에서 임대차 해야 안 해요? 임대차 한다고요. 근데 민법에서는 안 돼요. 민법에서 안 되는 겁니다. 민법에서는 임대차가 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분명히 현실을 보면은 임대차를 하고 있다고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임대차를요. 아니 어떻게 하는 거죠 이거? 이거는 특별법에서 규정한 거예요. 특별법. 농지법에서 농지를 임대차 할 수 있는 그 내용들을 따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농지법 하실 때 그때 이제 임대차 하는 거 이런 것도 이제 배우시는 거죠. 농지법 우리 시험 범위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갑니까 농지법이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 이거. 이거 어디에 나와요 이거? 이거 공법에 나와요. 공법에 나와요. 공법 제일 마지막에 보면 농지법 있어요. 거기 나옵니다. 거기. 나중에 만나세요. 공법 시간에. 민법에서는 안 돼요. 민법에서는. 자, 뒤로 법적 성질 보죠. 414페이지. 첫 번째, 부동산을 객체로 한다. 부동산. 자, 부동산을 객체로 하는 거니까 건물 전세, 토지 전세 다 가능하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3번 보세요.
한 필 토지, 한 동 건물 전부여야 할 필요는 없어요. 일부도 가능하다. 일부 전세 가능하다. 자, 그리고 2번, 파란색 2번에 보시면 용익 물권인 동시에 담보 물권이다라고 나오죠. 사용 수익한다라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용익 물권이 맞습니다만 양괄호 2번에 보시면은 우선 변제권 인정, 경매권이 있다라는 점 때문에 담보 물권적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전세권에서 어떤 내용들을 정리하게 될 건지 목차 한번 보면요. 자, 전세권에서는 먼저 첫 번째, 전세권 성립에 3요소가 있어요. 전세권 성립에 3요소. 자, 그 다음 두 번째, 전세권에 있어서의 존속기간. 그리고 법정갱신이라고 하는 거. 세 번째, 전세권자의 권리.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전세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성립의 3요소입니다. 전세권이 성립하려면 당사자들 간에 계약을 해야 돼요. 전세권을 설정하는 계약을 해야 되죠. 즉, 합의해야 된다. 합의. 자, 설정 계약을 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전세금 줘야 돼요. 전세금이 없으면 전세금 없으면 전세권이라고 말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전세금이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을이 전세권자가 되려면은 전세권자로 등기까지 맞춰야 됩니다. 그래야 전세권이 성립해요. 이 세 가지가 3요소예요. 세 가지가. 첫 번째, 합의하셔야 됩니다. 설정 계약을. 두 번째, 전세금 있어야 된다. 세 번째, 전세권자로 등기까지 맞춰야 된다. 이 세 가지를 갖췄을 때 전세권 성립이에요. 성립. 그럼 이 세 가지가 성립 요소니까 시험에서 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 성립의 요소다, 요소 아니다. 요소 아닙니다. 인도는 요소 아니다. 이 세 가지가 3요소, 세 가지. 인도는 요소 아니다. 자, 그리고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교부해야 돼요. 교부해야 된다. 근데 그것이 반드시 현실적 교부일 필요는 없어요. 뭔 말이냐? 을이 갑한테 줘야 되는 전세금이 지금 1억이에요. 1억 줘야 돼요, 전세금을요. 근데 작년에 내가 너한테 돈 빌려줬잖아. 그 돈 아직 못 받았잖아. 야, 작년에 내가 너한테 1억 빌려줬는데 그거 아직 못 받았잖아. 을이 값상대로 만약에 1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면 이 경우에 전세금을 따로 또 주지 말고 어차피 받을 돈 있으니까 이걸 그대로 전세금으로 하자라고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에 가름하자는 거죠. 가름한다. 대신하자는 거죠. 그거 가능하다. 자, 확인하세요. 자, 오른쪽 페이지 415페이지 보시면은 전세권 취득이라고 돼 있죠. 자, 여기서 먼저 전세권 취득하시려면은 설정 계약과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양괄호 2번 확인하세요. 양괄호 2번. 목적 부동산의 인도. 인도는 성립 요소가 아닙니다. 3요소 뭐뭐뭐라고요? 그죠? 계약과 전세금 그리고 등기 이 세 가지가 성립 요소입니다. 자, 내려가서 2번, 파란색 2번 해보세요. 전세금 지급이 필수라는 거죠. 필수. 전세금 빠지면 전세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전세금은 전세권의 필수 요소다. 등기된 금액에 관해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등기돼 있으니까. 자, 근데 양괄호 2번에 보시면요. 전세금이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기존의 채권으로 가름할 수 있다.
대신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뒷페이지입니다. 416페이지 보시면 전세권 존속 기간이 나와 있죠. 존속 기간. 자, 313조 보세요. 1항에 전세권 존속 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아무리 길게 하고 싶어도 몇 년 못 넘긴다고요? 10년이요. 최장이 몇 년이라는 거예요? 10년. 아무리 길게 하고 싶어도 10년을 넘기지는 못하는 거예요. 전세할 때. 2항입니다. 건물에 대한 전세권 존속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했을 때는 자동 1년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아무리 짧게 하고 싶어도 최단은 몇 년이라는 거예요? 1년. 그래서 최단 1년, 최장 10년이에요. 근데 최단 1년에서 뭐에 대한 전세라 그래요? 2항에서. 건물에 대한 전세잖아요. 그러니까 최단 존속 기간은 건물 전세일 때가 1년이에요. 토지 전세는요. 최단 제한이 없어요. 건물 전세일 때가 최단 1년이다. 아니 그러면 최장 10년은 무슨 전세라고 돼 있어요? 그냥 전세. 네? 10년은 그냥 전세죠? 최장 10년은요. 따라서 건물 전세가 됐든 토지 전세가 됐든 다 해당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건물 전세일 때는 최단 1년, 최장 10년이고 토지 전세일 때는 최장 10년밖에 없고 뭐는 없고 최단기가 없다는 거예요. 토지 전세는. 토지 전세는 최단기 없습니다. 건물이 1년입니다. 자, 그리고 4항에 보시면 법정갱신이라는 게 나오죠. 법정갱신. 이 법정갱신이 뭐냐면요. 자, 전세 계약을 할 때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합니다. 이때 건물 전세예요. 건물 전세. 자, 존속 기간을 2년으로 약정했어요. 그럼 2년으로 약정했으니까 이거는 문제가 없겠죠? 건물 전세는 최단위 1년이니까. 1년 이상으로 한 거니까 문제 없습니다. 그러면 2년짜리 전세가 된 거죠. 그래서 이때 을이 전세권자로서 갑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 딱 성립이 되고 시간이 흘러가지고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이 있겠죠.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 2년이 되면 만료가 되죠. 2년. 이때요.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요 기간 동안에 설정자가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설정자가. 뭐 방을 빼라느니. 야, 너 방 빼. 너 방 빼고 다음 세입자 들어올 거니까 방 빼세요. 라느니 뭐 전세금 올리자느니. 전세금 안 올려주면 나가셔야 된다느니. 뭔가 말 자체가 없는 거예요. 아무 말도 없는 거죠. 아무 말도. 네? 아무 말도 없다. 설정자가. 자, 설정자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요 기간이 그대로 지나가 버리게 된다라는 건 갑이 을더러 나가라는 거예요. 계속 살아도 좋다는 거예요. 계속 살아도 좋다가 돼요. 그러면은 이 이후 기간이 됐을 때 법에서 정해진 대로 계약이 갱신돼요. 이거를 법정갱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법정갱신 첫 번째. 건물전세에서 인정된다. 건물전세에서. 토지전세 노노노. 건물전세에서 인정돼. 법정갱신. 자, 두 번째.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월 전까지 사이. 요 기간 동안에 설정자가 아무 말씀도 안 하셨을 때 그때 법정갱신된다. 세 번째. 법정갱신이 되면 그 전에 했었던 전세 계약 계약하고 동일한 조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갱신된다.
자, 그러면 애초에 전세 계약을 할 때 을이 갑한테 걸었던 전세금이 뭐 3억이었어, 3억. 그러면 법정갱신 되고 나서 계약이 갱신됐을 때도 얼마짜리 전세라는 거예요? 3억짜리 전세라는 거예요. 같은 내용으로, 동일 조건으로. 그죠? 자, 따라서 네 번째. 기간이 어떻게 되냐, 기간이. 네? 기간은 몇 년 되겠어요? 기간 어떻게 되죠? 원래 계약할 때 몇 년으로 했어요? 2년으로 했죠? 그럼 같은 내용으로 가는 거죠, 그죠? 몇 년짜리 전세가? 2년짜리 전세, 그죠? 아니에요. 자, 기간은요, 정함이 없는 것으로. 예. 그러니까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 저거 2년이 아닐 텐데,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왜냐면 제가 빨간색 들었으니까, 아, 저거 2년이 아닐 것이다. 뭔가 다른 내용이 있을 것이다. 네? 정함이 없는 것으로. 그러면 기간만큼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돼버리는 거는 법정갱신됐을 때는 기간이 없는 전세가 된다는 거예요. 기간 없는 전세. 다섯 번째, 법정갱신은 그 갱신의 내용을 등기를 해야 등기 없이 효력이 있습니다. 등기 없이. 왜냐하면 법정갱신은 법률 행위니까 법률 규정이니까. 이거 법률 규정이에요. 187조. 왜 법률 규정이에요? 법정갱신이니까. 이 법정이 뭔 말이죠? 법정이 법률 규정의 줄임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하다가 법정이라는 말이 나왔다. 그럼 다 법정갱신이에요. 법정갱신이 다 법률의 규정이에요. 법정이라는 말만 나오면. 따로 외우는 게 아닙니다. 이미 이름 자체가 법정이죠. 법정. 자, 그래서 조문 내용 좀 확인해보자. 312조 4항 법정갱신에서 건물의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월 전까지 사이 전세권자에 대해서 갱신 거절의 통지. 나 갱신 안 해줄 거야, 이거.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나 갱신 안 한다. 여기서 무슨 조건을 바꾸려고 그러겠습니까? 전세금 올린다. 전세금 안 올리면 나 갱신 안 해준다. 이런 말. 이런 것들을 지금 했다고 하지 않았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지 아니한 경우. 이때 그 기간이 만료가 됐을 때 종전의 전세권하고 동일 조건으로 해서 다시 전세권 설정한 것으로 봐버리는 거죠. 자, 그 밑에 줄 이 경우 전세권의 존속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는 거죠. 기간이 없는 전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에서 양괄호 2번에 효과 보세요. 효과. 전세금은 종전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기간도 똑같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동그라미 3번이요. 등기는 불필요하다. 법정갱신은 법률의 규정이기 때문에 등기 없이 갱신의 효력은 인정되겠습니다. 인정된다. 자, 그리고 법정갱신 됐을 때 기간은 정함이 없는 걸로 본다 그랬죠. 그럼 기간 없는 전세거든요. 이렇게 기간 없는 전세가 됐을 때는 양 당사자 둘 다, 그러니까 설정자 갑이 됐든 전세권자 을이 됐든 그 누구라도 상대방에게 통고할 수 있어요. 통고. 이만 끝내자고 소멸 통고할 수 있어요. 소멸 통고. 이때 소멸 통고하게 되면요, 6개월 후 전세권은 소멸합니다. 설정자 갑이 을한테 소멸 통고 끝내자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바로 끝나면 안 되겠죠. 을도 갈 곳을 마련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시간을 얼마나 주라는 거예요? 6개월 주라는 거예요. 전세권자가 나 나가겠다 그러죠. 설정자한테. 역시 시간 주라는 거예요. 6개월. 전세금 마련할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자, 그게 지금 4번에 나오고 있죠. 중간 4번에. 존속기간 약정하지 않았을 때, 기간이 없는 전세일 때, 양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해서 소멸 통고할 수 있다. 그리고 이 통고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지나면 이제 전세권은 소멸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존속 기간과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법정갱신도 같이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내용은 전세권자의 권리입니다. 권리. 자, 우리가 전세권자의 권리. 전세권자의 권리. 여기를 볼 때 우리가 이 전 시간에 봤었던 지상권자의 권리. 지상권자의 권리. 이거하고 같이 놓고 보면 훨씬 쉬워요. 왜냐면 거의 비슷하거든요. 지상권자 권리하고 전세권자 권리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같이 정리하는 게 양이 더 줄어듭니다. 자, 지상권자 권리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것이 토지 사용권이었죠.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 사용권. 자, 두 번째, 지상권에는 상린관계, 상린관계 뿐만 아니라 물권적 청구권, 이것들이 다 뭐가 된다 그랬어요? 준용된다 그랬어요. 준용. 세 번째, 지상권자에게는 처분권이 보장이 된다. 절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절대적으로. 처분권이 절대적으로 보장이 된다 그랬습니다. 네 번째, 지상권자는 계약이 끝났을 때 1차적으로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갱신 청구를 거절당했을 때 지상물에 대해서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다섯 번째, 지료가 경제 사정의 증감으로 인해서 상당하지 않게 됐을 때 지료에 대해서 증액 청구나 감액 청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상권 파트에서 봤었던 지상권자 권리들이죠. 이때 매수 청구하고 증감 청구는 다 형성권입니다. 형성권. 이것들하고 전세권자 권리가 거의 비슷해요. 자, 그러면 전세권자는 사용권이 있겠죠. 근데 토지 사용권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무슨 사용권? 부동산 사용권. 객체가 부동산이기 때문에 부동산 사용권이 있다 이거죠. 자, 그리고 전세권도 역시 물권이고 절대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대항력이 있습니다. 대항력 있다. 건물주가 바뀌어도, 토지 소유자가 바뀌어도 전세권 제3자에게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상린관계와 물권적 청구권이 준용된다. 이거는 완전히 똑같아요. 전세권에도 상린관계 준용되고 물권적 청구권 다 준용된다. 세 번째, 전세권에도 처분권이 보장돼요. 근데 여기서의 처분권 보장은요,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보장되는 거예요. 다르죠? 이 차이가 있습니다. 3번이. 자, 그리고 지상권자는 지상물에 대해서 매수를 청구했지만 이 전세권은요, 목적물이 건물일 때 부속물에 대해서 매수 청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상권자가 지료에 대해서 증감 청구를 한다면 이 전세권자는 전세금에 대해서 올리자, 낮추자, 증감 청구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뭐 설정자는 낮추자 그러겠죠. 죄송합니다. 설정자는 올리자 그러겠죠. 예. 자, 그리고 역시 이런 매수 청구나 증감 청구는 죄다 다 무슨 권들? 다 형성권들이에요. 우리 민법에서 매수 청구라는 말이 나오면 그냥 고민하지 말고 형성권, 증감 청구도 다 형성권들입니다. 뭐 지료 증감 청구, 전세금 증감 청구. 우리가 이후에 계약법 들어가서 임대차 들어갔을 때 예를 들어 뭐 차임 증감 청구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럼 그것도 싹 다 무슨 권? 다형성권들이라는 거예요. 증감 청구권. 1번은 내용 거의 똑같고요. 2번 완전 똑같고 3번이 좀 다르죠. 3번 처분권보다. 이게 뭔 말이냐? 목적물의 소유자가 있고 그 목적물에 대해서 전세권자가 있을 때 을이 전세권자. 전세권자 을은 자신의 전세권을 다른 사람한테 넘길 수 있어요. 전세권도 팔아먹을 수 있습니다. 이게 전세권 양도 가능하다. 자, 그리고 존속기간 내에서 목적물을 임대차하는 거 역시 가능하다. 지상권자와 마찬가지로. 저당권 설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가능하다. 자, 그리고요. 전세권에서는 전전세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전전세. 전세권자가 다시 전세권 설정하는 거예요. 이걸 전전세라 그래요. 그럼 전세권자가 다시 전세권 설정하면 얘가 전세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다시 전세 설정하면요. 그럼 무슨 전세 되는 거예요? 전전세가 되는 거죠. 전자 추가되는 거예요. 전자 추가되는 거. 자, 어쨌든 이런 양도, 임대차, 저당권 설정, 전전세 이런 것들을 다 묶어서 전세권자의 처분이라고 해요. 그럼 전세권자는 양도, 임대차, 저당권 설정, 전전세 할 때 설정자 갑에 동의받고 해야 된다. 동의 안 받아도 할 수 있다. 동의받고 동의 안 받아도. 동의받고 그죠? 땡 틀렸어요. 처분권이 보장된다. 처분권이 보장돼요. 이거는 뭔 말이냐면은 처분할 권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의 안 받아도 할 수 있어요. 동의 필요 없어요. 동의 필요 없다. 근데 왜 상대적이라고 하냐면 동의는 필요가 없는 거지만 애초에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할 때 선생님 나중에 처분 안 하실 거죠? 예, 안 할게요. 특약 넣습니다. 그러면 처분 금지하는 특약.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이렇게 처분 금지 특약이 들어갔다면은 이 특약이 유효해요. 그러면 전세권자가 처분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특약이 들어가면. 이게 지상권하고 다른 거예요. 지상권에서는 처분금지 특약 유효였다, 무효였다? 무효였죠. 그래서 지상권자 처분은 절대적 보장이죠. 여기서는 유효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이라고 해놓은 거예요. 상대적이라고.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차이가 있다. 자, 다음 부속물 매수 청구. 부속물 매수 청구는 건물 전세에서 인정되는 거예요. 건물 전세에서. 이 건물이 갑 거예요. 그리고 갑의 건물을 을이 전세 들어갔어요. 갑 건물에 을이 전세 들어갔다. 이때 을이 건물을 사용하다가 여기서 물건을 설치할 수 있겠죠. 물건 설치. 에어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어컨 좀 설치해달라 그랬어요. 주인한테. 너무 더워서 그런데 에어컨 좀 설치 좀 해주세요. 설치해줄 의무 있습니까? 설치해줄 의무. 만약에 주택이에요. 주택. 설치해줄 의무 있습니까? 없어요. 설치 안 해줘도 돼요. 왜냐면 에어컨 없어서 사니까. 그래서 이제 전세권자가 이제 에어컨 설치한 거죠. 에? 뭐 싱크대 이런 거, 싱크대. 근데 갔더니 변기가 깨진 거예요. 변기가. 변기 좀 교체 좀 해주세요. 변기 깨졌습니다. 변기는 해줘야 돼요? 안 해줘도 돼요? 변기는 해줘야 돼요? 아니 변기는 왜 줘야 되는데요? 변기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처리하셔야 되니까. 그죠? 변기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에어컨은 없어서 살 수도 있지만 이건 없으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요거는요. 이거 교체해 주셔야 돼요. 교체해 주셔야 돼요. 근데 이분이 그 할머니예요. 이분이 그 악독한 할머니였던 거죠.
아니 할머니 변기가 깨져서 그러는데 변기 좀 설치 좀 해주세요. 그래도 할머니가 뭐라냐면 할머니가 내 인생에서 그런 역사는 없었다. 내 인생에서 세입자 변기를 교체해준 그런 역사는 없었다는 거죠. 그럼 어쩔 수 없이 전세권자가 변기 교체해야 되잖아요. 예? 욕조도 교체하시고 욕조. 자, 그래서 이런 변기나 욕조, 예? 변기나 욕조 이런 것들은 쉽게 분리돼야 안 돼요. 쉽게 분리 안 되죠. 이런 거를 부합물이라 그래요. 기존의 건물하고 합쳐진 거다. 부합물. 근데 에어컨 싱크대는 뗐다 붙였다 할 수 있죠. 다시 설치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은 건물하고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합쳐지지 않았다. 부속물이라 그래요. 부속물. 부합물이라는 건 건물하고 합쳐진 거니까 변기, 욕조는 누구 거죠? 네? 갑거, 을거. 갑거가 돼. 갑거예요. 갑거. 배 아프죠. 그러니까. 네? 저 악독한 할머니가 가져가는 거예요. 변기랑 욕조랑. 그럼 요거는요. 안 합쳐진 거니까 이거 누구 거예요? 네? 이거 을거죠. 을거. 전세권자 거죠. 자, 그래서 기간이 만료가 됐을 때, 전세 기간이 다 만료가 됐을 때, 전세권자는 이 부속물에 대해서, 이 부속물은 제 겁니다. 그러니까 할머니 다 뭐 하시라고? 다 사시라고. 다 사가세요, 할머니. 부속물 매수 청구.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부속물 매수 청구예요. 에? 부속물 매수 청구 무슨 건이라고? 형성권, 형성권. 거절된다고 거절 안 된다고 거절 안 돼요. 그럼 할머니가 사기 싫어도 사야 돼요? 사기 싫어도 사야 돼요. 할머니가 우리 집 우리 집 에어컨 장사하는데 어쩌라고요? 다 사세요. 다 사가세요. 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거절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전세 들어갔다 나올 때 부속물에 대해서 매수 청구해야 안 해요? 에어컨 팔고 나갑니까? 안 판다고 현실에서는. 법은 이렇게 돼 있는데 현실에서는 왜 부속물 매수 청구 안 하는 거죠? 현실에서는. 근데 가져가기 싫을 수가 있잖아요. 가져가도 되는데. 그렇지 않나요? 요새 아파트 이사 가면 다 천장에 달려 있잖아요. 에어컨이요. 그렇게 에어컨 이렇게 벽에 붙어 있는 그거 가져가기 싫다는 거죠. 팔아 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근데 안 판다는 거죠. 이게 왜 안 돼? 현실에서 왜 안 되냐면은 이 부속물 매수 청구할 때 요건이 필요해요. 요건이. 이 요건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요건 때문에. 부속물 매수 청구권의 요건. 첫 번째. 설치할 때 설정자의 동의받고 설치해야 돼요. 동의받고 설치. 그러니까 할머니한테 동의를 얻어서 설치를 했을 때 그때 매수 청구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주로 동의 안 받거든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할 때 설정자로부터 매수했을 때 설정자로부터 할머니로부터 매수한 물건일 때 전세 들어갔는데 거기 이렇게 에어컨이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 분들은 그냥 에어컨 그냥 쓰라 그러잖아요. 그냥 쓰세요. 전 세입자가 두고 간 거. 쓰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분은 악독한 분이거든요. 이분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가 이 전세, 네가 이 에어컨 뭐 하라고? 네가 사라고. 네가 사서 쓰라고. 나로부터 네가 에어컨 사서 쓰라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전세 들어갈 때 이 에어컨 이거를 설정자로부터 매수해서 들어갔던 거죠. 그럼 이제 기간 만료됐을 때 이거 다시 되팔 수 있다는 거예요. 매수 청구 가능한 것이다. 자, 책 확인하고 마칩니다. 자, 417페이지 밑에 쪽에 전세권자 권리 첫 번째 확인합니다. 부동산을 사용하는 거죠. 사용권, 대항력 가지고 있습니다. 자, D페이지 418페이지에서 위쪽 양괄호 이번에 물권적 청구권.
그리고 파란색 이번에 상린 관계 다 준용된다. 3번에 보시면 전세금 증감 청구 있죠? 계약 기간 중 전세금이 목적 부동산에 관한 조세, 공과금, 기타 부담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상당하지 않게 됐다. 너무 싸거나 너무 비싸다는 거죠. 그랬을 때 당사자가 장래에 향해서 증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감액할 땐 제한이 없는데 증액할 땐 제한이 있어요. 너무 많이 올리면 안 되니까. 증액을 할 때는요. 약정 전세금의 2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5% 못 넘겨요. 그리고 한 번 올릴 때마다 1년에 한 번씩만 올릴 수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그리고 5%. 자, 밑에 4번 부속물 매수 청구. 316조 2항 보세요. 부속물건이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를 얻어서 부속시켰을 때 그때 전세권자는 설정자에 대해서 부속물건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그 부속물건이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매수한 것인 때에도 그때도 같다는 거죠. 그래서 요건이 둘 중 한 개라는 거죠. 설정자 동의받고 설치했든가 아니면 설정자로부터 매수했든가. 자, 오른쪽 페이지 처분권. 처분권 원칙 보세요. 첫째 줄 오른쪽에 전세권자는 설정자 동의 없이도 처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동의 안 받아도. 자, 근데 밑에 예외 보세요. 설정 행위로서 전세권 처분을 금지시킬 수 있다는 거죠. 해서 처분 금지 특약이 유효라고 무효라고? 유효. 처분 금지 특약 유효. 상대적 보장입니다. 자, 다음 뒷페이지. 2장 더 넘어가 보세요. 2장. 422페이지 와보세요. 422페이지. 전세권 처분이라고 돼 있죠. 여기서 조문 좀 확인하세요. 306조. 전세권자는 전세권 타인에게 양도, 담보로 제공, 존속기간 내에서 전전세 또는 임대 이런 것들이 다 처분이죠. 양도, 담보 제공, 전전세, 임대 이런 것들. 자, 근데 이어지는 문장에서 설정 행위로서 처분 금지 특약 넣을 수 있다는 거죠. 이 특약 유효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전세권자의 권리들 중심으로 해서 살펴봤고요. 이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은 좀 특수한 문제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심화 과정에서 살펴볼 거예요. 자, 여기까지 전세권 마무리하고 다음 주 수업부는 담보 물권, 유치권과 저당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